피싱 사기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예요. 피싱 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해요. 둘째,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 노출, 범죄 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요. 셋째,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해요. 넷째, 직접 인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을 해요. 마지막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해요.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 통장을 사기에 이용해요. 다음은 사기 과정과 피싱 사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씨 핸드폰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네, 여기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의 입니다. 혹시 김미화 씨 알고 계십니까? 누구요? 김미화 씨? 잘 모르는데요. 그러십니까? 저희 수사팀에서 지난주에 접수된 김미화 금융범죄 사기 집단을 수사 중입니다. 대량의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되었는데요. 강혜란 씨 이름의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 현재 선생님께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저요? 본인이 모르는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범죄에 연루된 금액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뒤에 금융담당 팀장님께 연락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바로 연락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마지막 거래 일자와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한 5일 정도 되었고 2,700만 원 정도 있어요. 2,700만 원이요?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앞으로 더 발생될 수 있는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도착하셨나요? 네네,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럼 계좌번호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은행에 가셔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피싱, 스미싱 예방 요령.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 사기의 특징은 1번 직접 인출 이체, 2번 기관 사칭, 3번 대포 통장. 피싱 스미싱의 예방 요령은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자, 이제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다양한 미디어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대처 방법이 많이 소개되었지만 이와 똑같이 보이스피싱범들도 교묘하게 수법을 지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인 이것들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피싱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를 가장 간단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금융거래 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어르신들의 자식과 손주를 이용해 금융거래 정보를 이끌어내려 노력합니다. 아리송하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112에 바로 신고해 주세요. 통장과 카드, OTP는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이스피싱범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더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에게 소액의 금액을 대가로 제공한 고의성이 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통장, 카드, OTP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기관은 절대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방법이니 이것도 꼭 명심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거나 112로 곧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시도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과 보험료 환급 등으로 유인해 현금 지급기로 어르신을 데려가는 행위는 일말의 여지 없이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느 정부기관이나 보험사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주세요.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태라면 지급 정지를 신속히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12나 1332 금융감독원으로 곧바로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연 이체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잊지 마시고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면 일단 112나 1332로 전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앞에 배웠던 정보들을 되짚어 볼 겸 짧은 퀴즈 2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풀어보실까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새롭게 법이 개정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전자금융거래법의 징역형의 형량은 무엇일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라도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해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